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지영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혜령입니다. 장례지도사 김범진입니다. 자, 오늘의 특별 게스트도 김범진 장례지도사님인데요. 저번 영상 댓글에 장례지도사님이 생각보다 괴담을 보다와 잘 어울린다. 그런 댓글, 그리고 젊은 분이 장례지도사라니 정말 멋지고 감사하다. 그런 댓글들이 달렸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무슨 얘기했나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편안하게 촬영했습니다. 오늘 들려주실 괴담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괴담을 보다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준비되셨나요? 예. 웹 한번 할까요? 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저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한 제보자분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이 제보자분을 지금부터 A라고 지칭하고 시작해 볼게요. 당시 20살이었던 A는 친구 B씨와 함께 자동차 한 대를 빌려서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가 6월, 초여름 무렵이었고 특별한 계획도 없이 떠난 여행이었죠. 그리고 목적지는 충남의 모 해수욕장. 그때도 내비게이션이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안내를 자세하게 해준다거나 그러질 않았대요. 20살 젊은 혈기로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출발이었죠. 자, 그렇게 A 일행은 목적지 주변을 마구 돌아다니다가 어디 유원지 비슷하게 조성된 곳에 다다랐고 일행들은 그곳에 숙소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아까워서 짐을 풀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갔대요. 곧장 주변을 막 돌아다니는데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나이트클럽에 가자. 오는 길에 봐둔 곳이 있다나. 자, 그렇게 고민 끝에 A씨와 친구들은 맨정신에 가긴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숙소에서 술을 한잔하고 택시를 타고 일명 피크 시간, 그러니까 심야에 가까운 시간대에 나이트클럽에 갔답니다. 거기가 지방에 있는 나이트클럽이었고 지하에 있었던 데다가 내려가서 보니까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 웨이터가 맞이해 주더래요. 그때가 본격적인 휴가철도 아니었던 데다가 평일이라서 사람이 좀 얼마 없었대요. 그래서 좀 취한 와중에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그냥 가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웨이터가 붙잡더랍니다. 그 나이트클럽에 가자고 제안했던 친구도 미련이 남았는지 좀 놀다 가자. 내가 돈 낼 테니까 룸을 잡아서 술 마시다가 가자 이랬답니다. 자, 그렇게 결국 일행들은 룸을 잡아서 놀게 되죠. 그리고 그 웨이터분한테 혹시 몰라서 부킹에 대한 요구도 좀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웨이터 말로는 지금이 성수기가 아니니까 그건 기대하지 마시라 그런 대답이 돌아왔대요. 그렇게 친구들끼리 술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들려왔죠.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까는 기대하지 말라던 웨이터가 여기 지금 젊은 여성분들 오셨는데 부킹 하실 거냐 그러더래요. A와 친구들은 당연히 좋다고 했고 잠시 후에 웨이터가 데리고 온 그 여성분들 한 2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 두 분이었대요. 근데 그 여성분들이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묘한 하수구 냄새 같은 게 훅 풍기더래요. 그 젖은 천을 오래 방치하면 나는 그런 냄새? 축축하고 쿰쿰한 곰팡내 같은 그런 악취가 나더래요. 처음에는 지하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냄새가 방문을 여는 순간 확 밀려 들어오는 게 확 느껴질 정도로 아주 강렬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초면에 놀자고 모인 자리에서 그 냄새 운운하기에는 너무 경우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 결국 여성분들은 자리에 앉았고 일행들은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면서 술잔을 나눴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성분들이 아예 무표정한 얼굴에 아무 대답도 아무 반응도 없다라는 거죠. 같이 어울리기는커녕 술 한잔 할 생각도 안 하니까 이럴 거면 부킹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요. 자, A도 그쯤 되니까 뻘쭘해져서 그냥 이 사람들 보내고 정리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A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가려는데 같이 따라오는 C도 이래요. 저 여자분들 우리 마음에 안 드나 보다. 그냥 빨리 정리하고 일어나자. 그런 말을 했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의견을 정리하고 룸에 들어갔는데 멀거니 앉아있던 그 여자분들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 앉아있던 B 있죠. B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A와 C가 막 놀라서 이렇게 세우는데 눈이 희번덕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얘가 근데 평소에 몸이 약하다거나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술도 아주 센 친구였대요. 그래서 A가 웨이터를 불러서 119 좀 불러달라고 했더니 여기가 시골이라서 빨리 오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을 하면서 뒤쪽에 있는 직원용 휴게실에 그 B를 눕혔답니다. 그러고는 그 웨이터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까 내가 데리고 온 그 여자분들 가셨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A가 담배 한 대 피고 와보니까 지금 이 상태더라. 혹시 여자분들 못 보셨냐? 그랬더니 이 웨이터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담배를 한 대 꺼내 물더니 이런 말을 해요. 친구 곧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난 여자분들 못 봤다 하면서 말을 딱 자르더라는 거죠.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그런 어투로요. 아니 자기가 데려가 놓고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던 거죠. 근데 상황이 상황이니까 따져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대요. 결국 A와 C는 다행히 기절하듯이 잠이 든 B와 함께 숙소로 돌아왔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근데 이 B가 깨어나자마자 질색을 하면서 빨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재촉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은 어제 쓰러지기도 했거니와 어제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저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B가 어제 상황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날 여자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A와 C가 나가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방에는 B와 여자 둘만 있는데 이 여자 둘이 B를 부러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B씨가 이 여자들이 내가 마음에 드나 보다 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노래나 한 곡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 대답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근데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고개를 쑥 빼서 눈을 희번덕하게 뜨고는 점점 다가오더래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술 취한 와중에도 이 B는 겁이 나서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다가 그때 갑자기 뒤통수를 확 맞은 것처럼 블랙아웃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기억이 없더래요. 그러고 나서 A와 C가 룸으로 돌아온 상황이 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피차 뭐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세 명의 모임은 대충 끝이 났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B가 여름방학 내도록 연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대학생이고 보니까 딱히 집 주소를 모르고 그러니까 찾아갈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개강날이 되었고 학과 조교님이 있죠. 조교님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B가 휴학을 했는데 그 사유가 정신착란 증세로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휴학계도 본인이 직접 낸 게 아니라요. 부모님이 와서 대신 내줬대요. 교수님도 사정상 자세한 말은 안 하셨고요.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 온 것도 없었고요. 근데 A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가장 이상했던 게 그 웨이터의 태도였답니다. 여자들을 데려온 것도 본인이니까 뭔가 알 법도 한데 지금 나이 같으면 A와 C가 따져 물었겠죠. 아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때가 막 대학생이 된 20살이었고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여자들 있죠. 일행이 말을 걸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리고 그 묘한 악취는 뭐였는지 이 제보자분이 지금까지도 기억을 할 만큼 아주 강렬한 그 냄새는 분명히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따라 들어왔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제보자분이 기억하는 것은 방에 들어왔던 여자분들의 사소한 인상착의뿐이랍니다. 여자 둘 중에 한 명은 단발이었고 옷이 우리가 평소에 입지 않는 무대 의상처럼 반짝이 있죠. 그런 원피스를 입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긴 생머리에 민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당시 20대가 입을 법한 옷도 아니었거니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하게 8090 룸살롱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옷차림 같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결국 B와의 연락은 끊어졌고 얼레벌레 찾아간 길이라 나이트가 어디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사건의 진상은 영영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여자들은 누구였으며 B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 웨이터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제보자분은 지금까지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냄새라고 하셔가지고 네, 악취. 악취. 근데 보통 빙의자들은 다 악취가 나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쿰쿰한 곰팡이 냄새. 쿰쿰한? 그 냄새가 정확하게 빙의자들한테 동일하게 나요. 그래서 저 들으면서 일단은 빙의자들 같기는 한데 까지만 생각을 해봤고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제대로 안 빨아도 그냥 냄새 나지 않나요? 아유 나죠. 예, 아까 무대 의상 같은 게 잘 안 빠른 무대 의상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약간- 말을 못했고 예, 근데 정신이 나간 거는 왜 정신이 나갔을까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셔야죠. 무교 쪽으로 자, 다시 넘어가서. 예, 예. 일단은 빙의자들하고 접촉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 빙의자들하고 어떠한 접촉까지는 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충분히 타고 갈 수 있거든요, 사람한테. 예를 들어 지방령도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만 있다가 어떤 물건에 타고 가거나 어떤 자동차에 타고 가거나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터치만으로도 충분히 기운으로도 오고 갈 수 있는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빛이 또한 그러한 영향으로, 왜냐면 빙의가 되거나 뭐 할 때 두통이 오고 구토감이 오거든요. 우리가 귀신이 들어올 때는 정법으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역법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누르고 구역질을 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퇴기할 때 검은 물 같은 게 막 근데 다 토를 시키잖아요. 토를 시키고 무언가 내뱉었을 때 우리가 귀신이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 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식도로 오나요? 네, 보통 이제 사람이 음식 먹는 그 라인 타고서는 들어와서 그 장기 어느 부분에 귀신의 집을 짓고 그 자리에 매여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장기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살짝만 터치해도 굉장히 아파하시거든요. 귀신의 집이 있으면 거기에 뭉쳐 있는 그 담같이 뭉쳐져 있는 게 만져져요. 저는 좀 현실적으로 네네. 생각을 해봤을 때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여자 두 명도 옛날에 놀러 왔던 여행객이었지 않을까. 근데 그 나이트가 시골이고 냄새가 곰팡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도 감금을 당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몸에 그 지하실의 냄새가 배긴 거고, 말을 안 했던 건 신고를 못하기 위해서 혀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노래 불렀을 때 가까이 다가간 게 자기가 말을 할 수 없다는 혀를 보여준 거죠. 근데 그거에 충격을 받아서 기절한 거지 않을까. 와, 거의 지금 내용에 나오는 웨이터 사실 제가 빙의 되신 것 같아요. 웨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웨이터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손님을 계속 앉히고 술을 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을 감금해서 아니,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럼 계속 왜 이렇게 눈을 치켜들고 가까이 왔을까요? 계속 아이 컨택을 하면서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겠죠. 갑자기 입을 벌려서 보여줄 수 없으니까 나 봐봐, 나 걱정하지 말고 계속 봐봐. 입 벌린다? 벌렸는데 혀가 없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야, 근데 충분히 있을 있을 것 법한 그런 상상이었어요. 예,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연쇄 살인 미제 사건입니다. 때는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05년 6월 7일이었어요. 전날이 이제 공휴일이었고 6월 7일 오전 9시 정도에 청소하시는 우리 청소 미아원 분이 이상한 쌀포대가 이렇게 크게 겹쳐져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크게 버릴 게 있나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뭐 사람 형태 같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상체하고 하체를 이렇게 위에 포대 두 개로 겹쳐 놓은 거죠. 또 얼굴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씌웠고. 그래서 경찰 조사해 보니까 그 인근에 살던 20대 후반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은 전날 감기균이 있다고 병원에 가겠다. 그 집을 나선 후 이후의 행적은 이제 밝혀지지 않았죠. 피해자의 몸에서는 결박된 흔적도 있었고 누군가가 이제 깨문 흔적, 깨물어서 이제 이자국이 날 정도로 깨문 흔적, 피해자의 몸속에는 또 여성의 위생용품하고 휴지가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이걸 볼 때는 성행 정황이 있었고 하지만 정액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그리고 이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후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두 번째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1.8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40대 주부 이 씨였어요. 이 씨도 마찬가지로 시신은 야외용 돗자리로 이렇게 돌돌돌 만 상태에서 노끈으로 이제 여러 군데 묶여져 있었고 커다란 비닐로 덮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로 덮여져 있었고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단 차이점은 첫 번째 사건보다 촘촘하게 묶여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 첫 번째에서 범인이 좀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이 노끈을 묶었을 때 그러니까 시신이 약간 군데군데 보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좀 더 첫 번째보다는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이 씨 옷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는데 자연적으로 이제 나온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어디 일정한 뭐 창고나 주거지, 지하 같은 데서 묻은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디에 gat혔다가 거기에서 묻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지 약 6개월 후에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6년 5월 31일 20대 여성 박 씨가 남자친구하고 만나기로 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잘못 내렸어요. 그래서 신정역 부근에서 내려서 목동역 부근까지 이제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떤 남성이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면서 소리치면 죽인다 하고 눈을 가리고 반지하죠. 빌라 반지하로 끌고 들어갑니다. 다행히 법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이 여성은 그 빌라를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빌라 보시면 나가는 곳도 있지만 옆으로 보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신발장 뒤에 숨습니다.
오랫동안 숨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그 여성이 숨으면서 그 신발장을 보니까 신발장이 굉장히 낡았고 그 신발장 위에는 애들이 보면 이제 공작새가 만드는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화분이 하나 있었고 엽기토끼라고 아시죠? 네.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엽기토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몇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여성은 막 뛰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인근 초등학교 가서 신고를 하고 구출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긴장하고 당황해서 사실 그 집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 여성이 납치되었다가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신정역 부근에서는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추측해서 볼 때는 이 범인들이 분명히 본인들이 이제 잡힐 것 같으니까 거처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 씨가 진술할 때 보면 범인을 한 3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인데 좀 체격이 좋았다, 몸이 다부졌다 하고 본인이 이제 지하 방에 감금되어 있을 때 노끈이 많았다. 그리고 이 남성 말고 다른 남성도 있었다.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걸 보니까 다른 남성도 있었다. 피해자가 진술할 때는 이 범인이 2명인 거예요. 2명이고 종합해서 보면은 이 범행은 주말에만, 휴일에만 일어났어요. 그리고 노끈을 묶는 방법도 되게 특이했고 노끈도 많았고 종합해서 보면 포장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몸도 다부졌다고 보면 사무직보다는 이런 약간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죠. 네. 이 세 번째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한 뒤로 한 달 정도 있다가 영등포 노들길 배수로에서 또 여성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이 시신에서는 양 손목이 결박된 흔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완전히 알몸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신정동 살인사건과 공통된 부분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린 흔적 그리고 몸속에서 화장지가 또 발견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신정동 사건과 유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단 살해할 때 신정역 사건은 이제 손으로 한 것으로 보였고 영등포 사건은 끈을 이용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노들길 사건이 신정동 사건과 유사점은 많지만 신정동 사건은 시신을 싸서 이제 유기를 했는데 노들길 사건을 보면 그냥 시신을 방치해서 버린 알몸인 상태에서 버린 요 차이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범인들이 주거지를 옮기고 사건의 이제 범행 방법을 약간 달리했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다행히 이제 노들길 사건의 범인 DNA가 확보가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DNA가 매치되는 사람을 발견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볼 때 할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범인이 2명인데 1명이나 2명이나 누가 이제 수감이 됐거나 죽었거나 아니면 해외로 갔거나 2명 다 갔을 수도 있고 1명만 가도 사실 범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2명이 같이 하다가. 이렇게 3번 정도의 범행에다가 영등포 노들길 사건까지 하면 4번이잖아요. 네. 그걸 계속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진 않아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기를 보면 거의 6개월 주기였어요. 6개월 주기마다 범행을 저질렀고 이런 습성이 있는 사람이 사실 그만두기는 쉽지 않거든요. 외국인일 가능성도 있나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피해자가 봤을 때는 한국말을 했으니까 피해자의 증언을 보면 이 범인 둘이 한국말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일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제 장례 일을 하면서 조금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드릴 거거든요. 혹시 고인분께 돌아가시고 난 뒤에서 뭔가의 소리가 들었다, 나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전 들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분도 장례 지도사 분이셨는데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는 하는 약간 가스가 나가네. 네. 실제로 저도 처음에 장례를 하면서 초반에 고인분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고인분이 보통 첫날에는 안치실에 계시고 둘째 날에 이제 입관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치실이 워낙 낮은 온도에 있다 보니까 사후 경직도 오면서 이제 몸이 굳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의를 또 입혀드려야 되니까 몸을 이제 팔도 풀어드리고 양쪽 어깨를 장례 지도사 분들이 잡아서 어깨를 듭니다. 왜냐하면 수의를 입혀드려야 되니까 어깨를 드는데 그날도 뭐 여느 입관 때처럼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고 부사수가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고 고인분을 이렇게 어깨를 들었는데 목이 이렇게 열리면서 갑자기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을 나갔어요. 진짜 이게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이제 생각지도 못하다가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가스가 이제 보통 이렇게 안치실에 계시다가 이제 머리에 대해 무기가 있으니까 머리가 이제 몸이 들리면서 머리가 넘어가면서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컸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서 한번 나갔던 적이 있고 몇 년 차 때? 1년 다 돼갔을 때 느꼈었던 것 같아요. 1년 다 돼갔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다른 신입들 교육이나 네. 이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장례 지도사분들과 손발을 맞추면서 이럴 때는 항상 말을 해줘요. 왜냐면 이게 2인 1조로 하기 때문에 한 명이 어깨를 놀라서 놔버리면 고인분을 상할 수도 있게. 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놓고 도망가진 않았었거든요. 또 근데 또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놀라지 마라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항상 이제는 또 말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런 일도 있었었고 이 장례 지도사 일을 하면서 뭐 되게 기괴한 경험들이 많아요. 한 번은 제 같은 이제 나이 또래 장례 지도사 분이 계신데 그분은 실제로 귀신을 본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위도 많이 눌리고 귀신도 많이 봤다고 하고 그런 이제 친구가 있어요. 그날 이제 제가 접수를 보러 장례식장에 갔는데 가족분들 오시는 시간이 한 1시간 좀 넘게 걸린다고 해서 그 친구가 마침 당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옛날에 장례식장에서 잠을 잘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접수가 끝나고 나면은 뭐 음식도 안 들어오고 제사도 뭐 빈소도 안 차려지고 하니까 다음날 오전에 가족분들 만나 뵙기로 하는데 제가 집에 가기가 좀 애매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어있는 빈소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 장례식장 문이 옆으로 드르륵 열리는 문이었거든요. 미닫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잠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제 잘랑말랑 하고 있는데 이 문이 드르륵 열린 소리가 들리고 불 센서가 켜지더라고요. 누군가가 들어오면 센서가 켜지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좀 왔는가 보다. 근데 자고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일어나서 나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장례식장에 사무실에 내려가서 귀신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팀장님 거기 귀신 있는 거 몰랐어요. 그 빈소 귀신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있었던 일들 뭐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귀신이 있는 것 같은데 본 것 같다. 뭔가 그때부터 그 장례식장 못 가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느낌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난치는 건가? 내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장난치는 건가? 라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친구랑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그때 장난친 거지 물어봤는데 진짜로 자기는 기억이 없다. 그냥 네 얘기 듣고 있다가 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를 쳐다봐가지고 나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본 거다.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를 쳐다보고 있더라 라고 말했고 저는 갑자기 막 이런 말을 들어서 놀래서 이렇게 있었던 거였고 근데 그 친구는 그걸 했던 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빙의를 잠시? 좀 당한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었고요. 그 친구분은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워낙 귀신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냥 가위 눌릴 때는 장례식장에서 당직 쓰다가 이제 시간 맞춰서 뭐 3시간씩 자는 시간이 있거든요. 자려고 가면은 애기 귀신이 머리 위에서 막 뛰어다닌대요. 그러면 이제 좀 가 이렇게 그냥 자고 이 정도로 많이 그분을 좀 많이 보시는 분이에요. 네, 진짜 많이 봐서 우리 번집님은 좀 보셨어요? 저는 이 귀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준에는. 근데 가위도 태어나서 눌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가위도 눌린 적이 없고 귀신을 본 적은 없는데 한 번 홀린 적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혹시 도둑매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밤중에 흙을 파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산산이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산에다가 매장을 하려는데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리게이트로 막 막아놓기도 운구차 못 들어오게 막아놓기도 하고 막 들어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맡았던 상가가 딱 그런 상가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 땅이니까 뭐 매장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발인 시간을 밤으로 잡았어요. 밤으로 잡아서 미리 이제 포크레인 들어가서 땅 파놓고 거기다가 매장을 하는 거였죠. 근데 어두컴컴하잖아요. 다 같이 후레쉬 들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봉분을 그날 바로 쌓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하간을 하고 나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나서 지내는 제사가 있습니다. 평토제라고 해서. 그래서 그 평토제를 지내는 도중에 어떤 할아버님께서 무덤 옆길로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할아버님 어디 가세요? 할아버님 어디 가세요? 하면서 그냥 뒤도 안 보라고 계속 가시더라고요. 네. 거리가 좀 있었고 여기서 한 저기 거울 정도 한 10m 정도의 좀 느낌이었는데 계속 가시길래 할아버님 제사 지내야 되니까 일로 오세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따님이 팀장님!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는데 거기 낭떠러지예요. 오. 이렇게 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진짜 앞에 낭떠러지가 있었어요. 와. 근데 제가 그 귀신의 모습을 본 건 아닌데 형태를 봤겠죠. 그러니까 제가 본 기억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냥 걸음걸이도 할아버지였고 그냥 할아버지였는데 얼굴을 못 봤어요. 혹시 옷차림이 모르겠어요.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뭔가 하얀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관에 들어가 계셨던 분이 할아버지셨나요? 네 맞아요. 남성분 할아버님이셨어요. 귀신 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계속 부정 중입니다. 귀신을 한번 본다고 하면 계속 보일까 봐서 부정 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정을 지어주시죠. 귀신이죠. 네. 근데 아직까지 얼굴을 보지 않아서 저는 아직까지 귀신을 못 봤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이런 좀 기괴한 경험들이 많아요. 근데 뭐 우리 장례지도사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나비가 입관실에 들어와서 고인분 이마에 앉았는데 가족분들이 우리 엄마 왔다. 근데 실제로도 이제 살아생전에 내가 죽으면 나비로 태어나서 너희를 봐줄게 했던 가족이었는데 입관 도중에 실제로 나비가 이야. 고인분 이마 위에 앉았다가 가고 가족분들은 또 그런 걸 회상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요. 사실 우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는 신기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만큼 고인이 그립다. 그쵸. 그리고 뭐 귀신 봤다는 이야기들은 너무 많고요. 네. 너무 많고 모 장례식장에 나가면 거기는 귀신 나온다.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는 귀신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져 있기도 해요. 아니 아까 겁나신다고. 지금도 몸이 떨리기도 합니다. 근데 무감각- 저는 이제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네네네. 너무 많이 들으니까 한 번은 또 어떤 영락공원이라고 화장터가 있습니다. 부산에. 네. 네. 화장터가 있는데 유족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영락공원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너도 가고 다 가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기괴한 경험들이 많죠. 그게 죽음을 암시한 건가요? 아니요, 허공에다가 사람이 있는 데다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귀신을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도 가고 오. 선생님 어떻게 지금 들으셨나요? 뭐 잘 들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여기 일도 벽 하나가 있고.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네. 저는 뭐 항상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네.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저 큰아버지가 네. 돌아가셨을 때 네. 큰아버지 장례식장 이제 치러졌고 장례식장 안에서 이제 고모, 작은 고모 내외가 오시고 아드님 이제 저희 친척 오빠죠. 친척 오빠들이 2명이 왔어요. 네.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술을 친척 오빠들이 한 잔씩 하고 있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고모부 네네.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오빠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 결혼을 어떻게 했고 막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큰아버지가 어떻게 반대를 하셨고 그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빠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고모부한테 욕을 하면서 너 이 새끼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결혼하지 말랬잖아. 그래서 막 옛날 얘기를 얘기하는구나.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이 오빠한테 지금 실렸다 큰아빠가.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진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 생각보다. 그런 음주 상태에서 그런 빙의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진짜요? 네,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음주를 하면은 저희는 각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각혼? 각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인지하고 있는 지금 이 혼이 있잖아요. 네. 이 혼이 잠깐 삐리삐리 해가지고 그 혼이 살짝 헷가닥 네, 전문용어로. 헷가닥 할 때 그때 어떤 혼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생각이라는 게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 술을 마셨을 때 뭔가 잡다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취해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황에 그럴 때 혼들이 잘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술 먹고 막 전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무당이요? 아니요, 무당이 말고 일반인들이 술 먹었을 때 오, 이제 그래요? 막 네, 친구들끼리 뭐 자리했을 때 뭐 너 뭐 조심하고 뭐 조심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네. 있을 수도 있어요 주위에. 이거 야 나가면 내 친구가 그랬는데 내 친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오신다는 게 그 실린다.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귀신이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가라고 하면 가나요? 이게 왜 여쭤보냐면 저한테 장례를 알려주신 사수분이 네, 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출동 중에 네. 근데 이 백미러에 뭐가 있었대요. 흰 게 창문을 닫고 이제 차를 달리고 있는데 네.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 하니까 갑자기 창문이 이렇게 쭉 내려가더니 뒤에서 싸늘한 기분이 쫙 나갔다 하더라고요. 창문이 열리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과장이 좀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진짜로 뒤에서 바람이 느껴지는 걸 느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운전하다가 솔직히 이렇게 누르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지극히 현실주의자셔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실제로 귀신이 있으면 그렇게 싫다고 가라고 하면은 가요. 가요? 네, 진짜 실제로 가요.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니,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막 맞아요. 엄청 강단 있게 막 네네네. 하면은 귀신은 더 못 범접하기가 어렵거든요. 귀신 자체가. 근데 막 무서운 감정이 막 느껴지고 아 무서워 막 이러면 이럴수록 귀신은 더 접근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저희가 귀신이 뭔가 느껴지고 했을 때 최고의 태기법은 가? 욕을 해라. 욕? 상욕을 해라. 그러면은 그 귀신들도 그 주파에 맞게 그냥 더 오지를 못해요. 강단 있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무서워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다. 깨어난 건 없어요. 그거는 깨어났으면 세계 토픽이 나오죠. 그게 그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하루 동안은 입관을 못했던 이유가 사망 진단서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어서 이제 입관을 안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망 진단서가 사망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 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예전에 그런 괴담도 떠돌았잖아요. 영안실 그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던 안치실에 있어요. 귀신이 네. 두드린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꺼내보니까 그 안쪽 문에 빨갛게. 손톱 자국이 막 나 있더라. 그런 괴담도 떠돌았거든요. 근데 장례식장이 생기고 나서 안치실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렇게 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괴담일 뿐이네요. 네. 실제로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 더 무서워요. 실제로 뉴스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금리빨 아십니까? 설마 뽑아갔나요? 네. 네, 뽑아가는. 네. 이게 CCTV에 찍혔어요. 장의사가 다 장례식장 알잖아요. 우리 맨날 가는데 장례식장이니까. 그냥 장례식장 가가지고 안치실 문 열고 고인 입 벌려서 금리빨 빼고 또 다른 안치실 열어서 금리빨 빼고 금리빨 빼고 무슨 벌을 받으려고. 실제로는 사람이 더 무섭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영상마다 남겨주신 질문들을 모아서 우리 혜령님께 질문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했습니다. 네. 자, 우선 보다 네이버 카페에 괴담을 보다란이 있거든요. 그 게시판에 남겨주신 질문들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엉뚱할 수도 있는데 긴장되는. 네. 귀신에게 소금 대신 성수를 뿌려도 괜찮은가? 성수를 뿌려가지고 네네. 태기를 한다? 네. 일반 분들께서 성수를 뿌려가지고 귀신을 태기할 수 있냐 이거에 궁금하신 네,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원래 우리가 태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신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어느 분들 구마의식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때 태기를 하고 테마를 할 때 믿음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썩은 물이라도 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라면. 근데 일반 분들이라면 그러한 마음을 장착하고 한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때 파장으로 칠 수는 있어요. 일반 분들도 충분히 그때 기운으로 꺼져! 뭐 예를 들어 꺼져! 이렇게 그때 그 파장으로는 칠 수는 있지만 갑자기 뭐 귀신을 막 만나가지고 태기한다고 성수라면서 뿌리면서 가라 이거는 안 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맛소금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저 봤어요. 맛소금 맞아요. 되지 않냐고. 근데 우리가 맛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정제된 거잖아요. 네. 어떠한 가공들이 들어오고 정제가 돼서 맛소금이라는 게 되는 건데 당연히 그거는 효염이 없고요. 우리가 소금을 구하더라도 천일염, 예를 들어 뭐 천일염이어도 3년은 숙성시켜가지고 시행을 해요. 기본적으로 숙성의 기간이 필요해요. 혹시 그 암염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햇빛을 받아 쓸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갈아서 써도 되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햇빛을 받았으면 네. 양의 기운을 받아냈으면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처녀 귀신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처녀 귀신보다는 다른 귀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미국에도 처녀 귀신이 있나요? 없으실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미국 여행 가신 처녀분께서 거기서 돌아가시면 귀신이 되지 않을까요? 서양 분들도 돌아가시니까. 저희가 처녀 귀신이다, 몽달 귀신이다, 뭐 총각 귀신이다 되게 이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름을 짓기 나름인 거지 특정하게 몽달 귀신이하고 뭐 얼굴이 하얗게 동동동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충분히 처녀분이 돌아가시면 그게 처녀 귀신이죠.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그럼 총각 귀신은 총각이 그러면 총각이 돌아가시면 총각 귀신. 그러면 유부남들은 귀신이 안 되네요. 유부 귀신은 못 들어갔거든요. 귀신이 안 되려면 꼭 결혼을 해라 이건가요? 아, 우리가 만약에 총각 귀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혼 결혼식 시키잖아요. 그 정말 무섭더라고요. 영혼 결혼식. 영혼 결혼식. 진짜 사담이긴 하지만 네. 영혼 결혼식 그 굿을 시행했을 때 예를 들어 허수아비 2개를 이렇게 눕혀놔요. 옷을 입혀놓은 상태에서. 네. 그래서 방 문 닫고 불 꺼놓고 이불 덮어드리고 나와가지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가면 옷이 벗겨져 있다든지 둘이 이렇게 마주한다든지. 진짜요? 네, 실제로. 와. 인형끼리 네, 움직인다고요? 인형끼리 진짜 옷이 살짝 옷구름이 이렇게 풀어져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식을 보여줘요. 망측하네요. 정말. 뭐가 망측해요. 어머. 영혼 결혼식하고 첫날 어머, 밤을 망측해. 치르신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선 너머 채널에 남겨주신 댓글을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난방 방식이요. 바닥에 배관을 깔아서 보일러로 물을 순환시켜서 데우는 방식이잖아요. 바닥을. 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배관을 깔면 그 배관으로 물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수맥이 아닌가. 그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다 하면 보일러를 안 트실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네. 다행이죠. 네네. 따뜻하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맥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정말 뭐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인공적으로 낸 거기 때문에 굳이 수맥이라고 치진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게. 희한하다. 희한한 거 많다.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저승사자가 그 해외까지 가나요? 아니면 해외에 있는 저승사자가 가나요? 일단 내가 자연적으로 천수까지 누렸을 때 그때는 어느 지역에 계시든 저승사자님께서 모시러 옵니다. 아니, 미국에도 그 있잖아요, 저승사자. 사자. 사자가 있잖아요. 미국 사자를 안 가고. 그러니까 미국 사자가 가든 한국 사자가 가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예전에 조상사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저분께서 많이 닦으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조상님이 모시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댓글이 있어요. 저승사자 갓 입고 도포 입으신 분들은 전설의 고향 PD가 만들어낸 맞아요. 이미지이다. 네, 그런 그렇죠? 내용.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던 저승사자도 갓을 쓰고 얼굴이 허여무스름하시고 도포를 입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봤던 이미지를 잔상으로 보여주셨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남아져 있는 그 이미지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낯들고 네. 네, 그러한 그게 조금 더 익숙하다 하면은 그러한 분이 모시러 갈 거예요. Got it? I got it. 자, 그런 집 있잖아요. 네. 액막이용으로 현관문에 명태를 걸어두는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혹시 이사를 갈 때 그 명태를 그대로 가져가서 달면 문제가 되진 않을지. 명태. 네. 근데 북어 이제 저희가 말아가지고 이렇게 북어, 보내드리기도 북어. 네. 하고 하잖아요. 네. 혹은 이제 사업터전에다가 이제 사업 대감을 받을 때도 뭐 음. 명태를 쓰기도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사를 하거나 움직였을 때는 새 걸로 교체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이미 그 터에서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액막이 북어가. 그래서 움직일 때는 꼭 교체를 해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질문 중에 하나인데 기를 모르는 분의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보통은 그럴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백중날에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보통 기일을 모르면 좀 조상님 쪽에서 서운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하니까 백중날 때 이제 조상님들한테 다 같이 이제 합동제사를 지낼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네. 조상님의 그 문이 열려 있는 날이기 때문에 무슨 날이요? 백중날 음력으로 7월 15일 백중날 때 챙겨드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음력 7월 15일. 네, 음력 7월 그때 15일. 귀신이 막 편하게 오는 날이라고. 네, 맞아요. 네, 들었어요. 조상님들이 오실 수 있는. 지난 영상에서 김범진 장례 지도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버님 고독사 하신. 네네네. 그럴 경우에도 정확한 기일을 모르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백중날로 하나요? 그때도 백중날 해드려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장례 딱 지내시는 그 날에 맞춰서 해드려도 무관합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는 날이기 때문에 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고독사분들은 추정 사망 시간이 나오지 않나요? 예, 근데 그렇게 너무 오래됐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살인에 의해서 타살이면 의미가 있는데 타살 아니면 사실 그거 가지고 뭐 구독사나 자연사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언제 사망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인데요. 죽어서 귀신이 되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냐? 누릴 수 있는 게 많겠네요. 귀신. 안 되나요? 귀신이 된다고 하는 요건들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살아 생전에 이제 죽기 전에 가장 가지고 있는 원한이 있으면 귀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지. 귀신이 돼서 룰루랄라 어디 소풍 가야지, 영화 보러 가야지, 재밌는 거 하는데 뭐 김열의 칼날 보러 가야지,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럼 영화에 한이 돼서 죽은 귀신은 영화를 보겠네요. 죽기 전에 영화를 보고 죽었어야 됐는데 무한성을 봤어야 무한성을 되는데. 봤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 보통 분들은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진 않으시죠. 근데 예전에 제가 제보받은 기억이 있는데 영화관에 나오는 귀신 또 있었거든요. 영화관에 나오는 귀신. 그분들은 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영화관에 기본적으로 어느 터였는지. 아, 그 터가 영화관 이전에는 모르잖아요. 그게 묘지였던 터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는 염두에서 생각을 하지, 영화관에서 뭐 너 영화 보러 가야지 하고 가는 귀신이 있을까? 또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귀신이 왜 쇳소리를 안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칼치기? 네. 뭐 그런 것 같은. 그러면 그 소리가 약간 비슷한 메탈 음악을 틀어놓으면 좋나요? 라는 댓글이 달렸거든요. 아, 메탈 음악. 웃음이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칼치기 했을 때도 직접적인 그 주술과 직접적 파장의 그 소리를 시행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 거지. 그리고 칼치기를 한다고 했을 때도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거는 이제 뭐랄까 일반 분들께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냥 비방 알려드린 것 뿐이지, 네. 메탈 소리를 내가지고 귀신을 물리쳐 네. 무당의 기운이 있는 그러한 신령님의 기운을 얹고 하시는 분들의 파장과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기운의 그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정말 무서우면 이러한 방법도 한번 써봐라 하고 줄 수 있는 비방의 맞아요. 그걸 방법인 제가 거죠. 뭘 느꼈냐면 네. 개들이 이제 사자 소리를 무서워한다고 그래서 네. 제가 사자 소리, 호랑이 소리를 개 들려줬어요. 네. 눈만 깜빡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동물학대 진짜 보면은 진짜 그 소리에는 개들이 그쵸?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죠. 그 진짜 호랑이 사자 소리예요. 직접 마주했을 때. 그 소리에 그러니까 녹음한 소리라. 녹음한 소리를 들려주니까 그냥 눈만 깜빡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형사님 말씀드리니까 저도 확 이해가 되는 게, 그게 이해가 되죠. 제가 그 전화를 통해서 강아지를 불렀을 때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교육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고양이 소리도 있잖아요. 고양이 소리 뭐 미야오. 뭐 네. 부르는 소리. 네, 그 네, 아무리 네. 길고양이한테 불러줘도 오지 않는 것처럼. 알겠다. 효과가 그게 없다. 그 녹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어떤 기운이 그쵸,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있죠. 자, 오늘도 오싹하고 흥미로운 시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보를 보내주시면 아주 오싹하고 무시무시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시선너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